자, 시사용어 브리핑 확인 한번 해봅시다. 샤리아법입니다. 지금 샤리아법 사실은 이게 어떤 포괄적인 관습과 법과 도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무슬림의 양식이나 이런 것과 그 나라의 법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성들에게 보면 이 머리 가리개로 이제 표현한 방식들 이름들이 있죠. 히잡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부르카 몸 전체를 덮는 의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차도르 전신 망토로 가는 것도 있고요. 히마르 목 어깨 가리는 망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명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것 중에 하나고 그 외에 운동 선수들 보게 되면 이슬람 양식으로 이슬람 쪽에서 출전하신 분들 중에 이 히잡을 쓰고 많이들 이제 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운동을 보신 분들은. 실제로 거기 보면 이 부르카를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양식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인권들이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샤리아법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법령 자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하게 된 에티켓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폰지 피라미드입니다. 다단계 사기고요. 실제로 이 폰지라는 사람 이제 뭐 죽었죠. 예. 보시다시피 위쪽에 이제 한 명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인베스터가 있고 그 기부금으로 위쪽에 앉아서는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의 하나가 이 폰지 피라미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폰지 사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단계라고들 하죠. 그래서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아메이 아톰이나 느스킨이나 허벌라이프 유니시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지금 뭐 메시를 광고 모델을 쓰고 막 스키나 뭐 미국의 뭐 유세 뭐 90명 이상의 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뭐 연구를 통해서 있다 뭐 소문이 퍼지고 하는데 이게 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을 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뭐 이게 물건에 대한 어떤 판매나 이런 것보다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시스템 자체가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마케팅이기도 한데 약간 이게 이용되기 위해서 가격을 비싸게 가지고 사람들 끄는 인맥 장사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렇게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신조 현상들입니다. 맨 처음 에그플레이션 있죠? 계란 뜻하는 상조입니다. 계란이 올라가게 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리나라 겪었던 거고 한 판에 이제 10,000원이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밀크플레이션 그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상품, 유제품들 뭐 요거트부터 시작해서 버터나 치즈 같은 건 다 올라가게 되죠. 빵도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밀크플레이션, 밀크가 올라간 단어고 이번에 이제 원유 가격 상승하게 되면서 다른 것도 올라서 빵값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비쌀 만큼 비쌉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원재료를 얼마나 받아서 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죠. 온갖 카드들이나 혜택들을 마구마구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원재료가 얼마나 높은지는 가격은 상상이 갑니다. 미트플레이션이죠. 실제로 이제 고기를 틀라는 거 MEAT입니다. 이 신조어에 대해서 고기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슈링크 자, 여기 보면 줄인다라는 건데 제품 가격 올리지 않아서 용량을 줄이는 거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아화돼서 산도라는 거 이거 산도라는 과자가 있어요. 샌드의 일본식 발음 같죠? 크라운 산도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산도는 크기가 좀 컸거든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도를 한 입에 어려서 한 입에 못 넣은 게 아니라 커서 못 넣었던 것 같은데 이게 슈링크입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우유도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1000ml가 기준이었는데 요새는 뭐 950, 930, 900ml짜리로 나오고 이제 800대도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880, 850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주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에요. 스페클레식이나 이런 것들 20년도 9.5%가 7월 1일에 올리는 이유가 이제 추석 때 팔아먹으려고. 베르르세 킨더즈에 5% 올린 다음에 세일 엄청 때렸죠. 원 플러스는 엄청나게 한 다음에 가격 올라갔고요. 진라면 쓰면 진라면은 인정. 예, 진라면은 가격이 올라도 지금 다른 것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렇고요. 나머지들 보시면 가격이 다 오른 거 지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자체가 여기 보게 되면 이 라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생필품에 가까운 성격이라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PHR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맞춤형 건강관리라고 해서 라이프로그 기록들에 대해서 라이프로그 연계 의원 진료가 되게 되면 이 의료 정보나 이런 건강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면서 이 사람의 개인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공유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처럼 이 사람이 뭐 문제가 되는 것들까지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뭐 심박수라는 이전에 이제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에서 공유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른 것과 협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의료기기 쪽과 관련해서 의료통신 의료 산업 이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쪽의 라이프로크 시스템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드 어소시에이션 오브 뉴스페이퍼스 앤드 뉴스 퍼블리셔스 나왔습니다. 세계 신문협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WAN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계 신문협회 입장에서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세계 신문협회 입장에서는 이거 즉각 철회라고 하기는 당연히 언론 개총 입장에서는 국가의 법이 어떤 중재나 통제로 가는 거에 통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제소를 걸죠. 센 나라도 걸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통제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협력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언론이 정말 여러분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졌을까요? 매우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중재법을 한다면 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고 이게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언론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확실하게 물어야 돼요. 쓰레기 같은 언론이 있다라고 일부 이렇게 되는데 왜 쓰레기인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언론은 왜 안 보게 되는지 거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주변에 듣는 이야기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한마디로 하고서 여기는 쓰레기 신문사니까 보면 안 돼. 기사 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 그 신문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근데 그냥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론이랑이 참 그래요. 그렇게 소문을 만들고 프레임 만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중재법을 만든다라는 거에서 제가 긍정한다 부정한다를 떠나서 중재법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지 정말 미니까 이게 확증 편향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규정 없이 처리부터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민신청제 민원을 확인했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거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해서 생각보다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문고 누리집에서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뭐 국민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신청 같은 거 넣는 거다 이런 거 활용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죠. 프리워크 아웃 지원 절차입니다. 이제 프리워크 아웃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연체자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불유예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거죠. 신용예방위원회 1~3개월 연체자에 대해서 주택권 금액에서 협의 조정을 통해서 빚상환을 하게 되고 대출금리는 30% 낮아지고 원금 감면 자체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90일 이상인 가중채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 전액 감면하고 27% 감면해서 신청 비용 하게 되고요. 추심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갚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법원에서 이거 봤을 때 3년간 가해사 등 상환 투입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150, 200만 신청 비용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증인 효력도 없고요. 1년 소득 증빙해야 됩니다. 돈이 확실히 없다는 거에서 해야 되고 당연히 소득에 대해서 전액 상환, 통장에 찍히는 돈들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게 개인 회생 절차입니다. 자, 이게 페가수스 해킹에 대한 이야기죠. 스파이어 페가수스가 만들어지기는 전 세계 언론인 활동과 프랑스 대통령까지 전부 다 이제 미테랑이나 전부 다 여기에 피해를 봤었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24 등 언론인 1000개 전화번호부터 미국 언론인 15,000명까지 인도 중동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다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간 보안 기업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개인 소프트웨어나 통해서 문자나 전화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되고 전형적인 스파이웨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런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정보가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바나 증후군이에요. 귀가 이제 응응응 하면서 갑자기 원인 알 수 없는 이명 증상 소리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바나 광저우 괴질 증상 나타나고 두통 등장하고 이명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 지원한 거 이명 두통 메스꺼움 이렇게 되는 거 베트남이 아바나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원인 알 수 없는 이상 증상들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독일에서 러시아 업무 보고 있던 미국 외교관들이 실제로 겪었던 것 중에 아바나 증후군 중에 하나죠. 당연히 지금 이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거나 전자파를 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밝히기 힘든 원인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바나 증후군을 경험했던 것 중에는 CIA나 FBI 쪽에도 있고요.
자, 지금 다듬은 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뮤니티 매핑에 대해서는 참여형 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특정한 주제 여기 지도에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 같이 만드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에이징 테크입니다. 고령 맞춤 기술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바꾸는 것들 바꾸는 건데 에이징 테크라는 말은 고령 맞춤 기술 이렇게 쓰고요. 디지털 에이징 나와 있죠. 디지털 에이징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화에 이제 능숙해지게 되면서 고령층 정보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디지털 문화의 정보 통신 기술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전통 언론사 정보와 디지털 참여 정보 흐름이 좀 달라요. 그래 디지털 퍼스트라고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 언론사 정보 흐름은 기존적인 신문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보들을 디지털에다가 활자시켜서 올렸던 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 디지털이 더 먼저가 돼버린 거죠. 출판지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전하고 토론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디지털 퍼스트라는 게 뉴스를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를 한 다음에 그렇게 올리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TV나 또는 신문사에 올리는 것보다 온라인에 먼저서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 또 소셜미디어 그 네트워크 기사 과정 연결하게 되면서 더 이슈화시키고 클릭을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주게 되겠죠. 백래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회나 정책 변화, 영향과 권력이 주는 불특정 다수가 반발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이 불특정 다수 대중이죠. 대중들이 반발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악자가 되거나 악한 사람이 돼 있거나 막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이게 원인 자체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권한 상승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나 최소 소유자들에 대해서 해주는 정책, 어퍼티브 액션, 적극적 의대 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대 조치가 많이 상승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가 된 것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백래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여성에 대해서 이 백래시가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제 사회적 배려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다문화 정책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국 국적을 낸 사람들에 대한 백래시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백인들에 대한 어떤 백인 남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있었다가 이민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이라든지 LGBT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에 갑자기 이전 일반 정상인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서는 백래시가 나타납니다. 여기 젠더 갈등,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 성별 고정관념 이렇게 되는데 백래시란 개념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엑소더스 저한테는 이제 그 영광의 탈출이라고 굉장히 고전 영화예요. 여기서 이제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토요일 영화 주제가인가? 아무튼 지금 안 하죠. 주말의 명화, 토요일의 명화 했는데 나오는데 그 엑소더스라 그래서 가스 앤 킹스에서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영광 탈출에 대한 거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탈출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엑소더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제 엑소더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예전에 봤을 때 출애굽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현상도 엑소더스의 하나로 사례를 보고 있죠. 자,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잡고되어 있는 트래블 룰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인인의 트래블 룰에 따른 송수지 이름, 가상자산, 주선을 제공해야 된다. 농협 같은 경우 이제 시행을 했고요. 상호부터 적용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가가 이거 하게 됐을 때 본인의 정보나 이것을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이제 당연히 코인도 어떤 화폐로서의 자격이 있고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트래블 룰 이동에 대해서 분명히 주소가 제공돼 가지고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 불법적인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자, 아리백 도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세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등 나와 있어요. 정기업의 녹색 프리미엄 두 개에 대해서 이제 고려 하한가 주게 되는 거, 인증세 같은 전기 소비자, 재생에너지 같은 거 하게 되면 직접 구매해서 하게 되는 거, 한전전기로 합의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기 계약하는 거, 자가용 전기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열 같은 거 이렇게 만들게 되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리백을 달성하게 된다.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지금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에 대해서 늘리기 위한 어떤 제도의 보완적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지금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던 위치를 보시면 지금 도시가 아니죠. 산에 가서 이렇게 기운을 얻게 되고 피톤치드 빨아먹는 이런 건데 일상의 의미를 부여 나만의 의식, 기여한 리추얼과 꾸준 리추얼, 습관입니다. 일종의 뭐 그거 있죠. 이제 그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어떤 관습처럼 습관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고 이전과는 달리 출근하기도 하고 재택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기도 하고 이제 화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균형 있게 습관적으로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세대에서 5세대. 지금 4세대 고난의 임금 세대 옛날 세대고 지금이 정마당 세대입니다. 처음에 90년 이후 세대라고 볼 수 있고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의 사람들이죠. 발육자교육과 칠생활학과 생애교육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 김정은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절대자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존중심이나 존경심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가 무엇인 정마당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막 갖고 있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변화가 많이 왔다라는 것들 장마당 세대에 대한 개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사상식 기출문제 확인해 보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 남사르 습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남사르 협약에 의해서 이제 습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3대 습지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용늪이랑 늪들 그다음에 송도갯벌, 대부도갯벌이 있는데 대부도갯벌 같은 경우 아직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포함된 거에 대해서 갯벌 포함된 건 송도갯벌까지 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 취급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수협 이름을 붙여보시면 되겠죠. 새마을금고, 농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중앙에는 우리가 쓰는 곳들이 아니죠. 상호금융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만나서 농협이나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입금 가능한데 저축은행 중앙에는 지금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3번 우리나라 8개 은행이 제공하는 자금 전달 정보로서 자금 전달 비용 지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수를 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조달 정보를 해서 조달 비용 지수에 대해서 조달 비용 이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조달 비용이 충분히 있느냐 코픽스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콜금리 보통 하게 되면 전화로 이제 갑자기 일시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됐을 때 서로 간에 하는 일시적 금리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선 조달 비용 코픽스로 활용하게 됩니다. 1번 기억하시고요. 4번 다음 중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보자마자 지금 이제 여기서 갑자기 지불업체가 하나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기업, 미국의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한 거죠. 이게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하게 된 거는 투자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머지 스페이스X와 페이팔, 뉴럴링크를 만들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창업주가 다르고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CEO 자리를 내어받게 된 거기 때문에 의외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북 특별대사 임명한 사람. 자, 이분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이 주한 미국 대사 지내다가 결국에 이제 이 북한 대북 특별지사로 하게 되면서 활동에 대해 섬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이제 활동하신 분들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특별 상당부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대북 정책의 가장 중심적 인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6번 배구의 수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포지션을 뜻한 용어.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머리 약간 쇼컷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던데 리베로라고 부르죠. 옷을 다르게 입고요. 들락날락 했었을 때 자유인이기 때문에 후에 위치하지만 이 득점은 안 해요. 근데 서브나 리시브만 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서 후에 위치 자신의 자유롭게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절대 공격이나 이런 데 기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세터가 이렇게 받았는데 상대편 넘어왔다. 이거는 의지에 대해서 수비를 하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블로킹을 넣거나 안에 넣는 건 안 된다. 리베로의 특징. 세터는 공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공격 가능해요. 그리고 라이터와 센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양효진 선수죠.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블로커 전문으로 이제 한 사람들. 7번 다음 중 끈기와 노력을 주지라는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수적, 석천. 이게 뚫는다예요. 물구멍이 똥똥똥 떨어지면 구멍 나는 거고 고장나면 혼자 손으로선 절대 나지 않는다. 우선 답은 이거가 되겠네요. 마부작침 이제 도끼를 갈아가지고 침처럼 가는 게 된 거 자주 하게 되고 우공이상 꾸준히 옮기가 되게 되면 우공이 산으로 옮겼다. 그래서 함자락식 펑지하는데 저게 언제 되겠었는데 산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2020년 개봉 샘 맨더스 감독 영화와 같은 시대적 배경 아니
샘 맨더스 감독하게 된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래서 지금 영화 2020년에 샘 맨더스 감독이 영화 이것과 영화 1917이죠. 1917년에 지금 한 것 중에 같은 것들은 풀메탈 재킷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 풀메탈 재킷 같은 경우 무기와 자립과에 대한 얘기죠. 풀메탈 재킷은 언제냐면 월남전에 대한 그런 스토리였고 이게 30년 전이었군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극장 가가지고 동시상영하는데 걔 봐가지고 그냥 이름만 보고 있었는데 너무 그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얘는 월남전에 이제 작은 그 굉장히 그 막 킬미 하면서 그 베트남 그 꼬맹이 저격수가 막 이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신드러 리스트는 당연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얘기고 노르망디 작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무기자도 1910년 가장 전에 대한 이야기 3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9번 2020년 발사 예정 우리나라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 나왔습니다. 2020년 폴리텍이 나왔었네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나로호죠. 나로는 이미 나왔던 거고요. 이제 이후에 바뀌는 위성 발사는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 2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0번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이탄. 네, 우리가 지금 토성의 위성이라고 해서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태양계 위성 중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고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수분이 이제 측정이 되니까 하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가장 큰 위성 확인은 목성의 위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액체로 된 호서광이 있어 수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워요. 예, 한 개의 손가락에만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지금 이제 운동처럼 많이 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됐었을 때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폴리시드맨이고요. 호주에서 지금 이제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영리단체 이쪽에서 표현하게 되면서 아동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계올림픽 종목 트라이슬론 처음 어떤 운동 시작되게 되나 트라이슬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여기 출정하신 분들은 많이 나왔죠. 시작할 때 수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물 상태가 좀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13번 발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꽉 들여찬 경우를 비유적으로 하는 거. 거미가 작아도 줄만 잘 친다. 이건 작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입체 여지가 없다. 입체 여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갈 일이 없다. 손끝도 세울 자리가 없다라는 정도를 하는 거고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염치가 있는 경우 바늘구멍 하늘 보기. 이거는 제대로 보지 않고 가리고 보는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죠. 2번에 대한 이야기. 14번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 연대에서 용광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론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게 용광로 이론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있고 모자이크 이론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화주의 이론도 있고 다양한 거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샐러드볼은 공존에 대해서 여기는 용광로는 영어로 그래 바꾸면 멜팅팟 동화주의 이론에 해당하게 됩니다. 4번이죠. 15번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와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한 인구. 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 여기 속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때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고 불규칙하다. 내가 지금 일을 하긴 합니다만 안정적으로 일을 못하는 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되고 결국 이거는 일종의 과잉 상태가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환경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체적 과잉 인구에 대한 이야기고 당연히 불규칙하게 떠들기 때문에 기간제라든지 알바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취업자로서 분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16번 자신의 몸이나 물체는 실제보다 작거나 크게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죠. 앨리스 증언에 대한 얘기. 나머지 증언도 유명합니다만 왜곡돼서 이제 보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나 이런 것들 크거나 작게 갑자기 성장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그 모양 그대로 앞보게 되고 결국 어떤 신체에 대한 이제 자해라든지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고에서 준비한 문제도 보도록 하죠.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경기장 형태가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경기장한테 원탁이냐 기냐라고 하는데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죠. 나머지 컬링과 3번, 4번은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트랙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슬론은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야외 설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2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거 이산화탄소와 메탄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탄가스하고 질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질소 충전가스 알잖아요. 소리 이상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메탄가스가 문제가 되죠.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인도양 벵골 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열대성 이동,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푼, 윌리윌리, 사이클론, 허리케인 중에 사이클론이 인도양에서 나온 거, 윌리윌리 같은 태평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타이푼, 태풍 우리나라 쪽에 오는 거, 허리케인 같은 경우 미국 쪽에 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여성 중시적 의식의 바탕으로 성차별해서 여성 해방 목표라는 운동. 사실은 이게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느 순간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 정하는 거니까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3차로 바뀌는 여성 해방 목표로 바뀐 페미니즘에 대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이란의 봉쇄 경고로 문제가 됐던 중동 해협은 이란이 이쪽을 막는다라고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고 바로 호르무즈 호흡에 대한 이야기죠. 이란이란 나라 사실 이름 바꾸게 되면 더 손해를 많이 봤어요. 페르시아였던 나라죠. 예, 그런데 지금 자기 이란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뭐 내부적으로 과거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강력해 보였을 텐데 예,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박이었죠. 6번 다음 관리는 경영입법. 마이클 헬머가 찾은 경영혁신입법, 비즈니스 사업 진행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재구조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바꾸게 되는 거 리엔지니어링 특징입니다. 7번 다음과 같은 마케팅 경기중계방송 전에 자사광고 내보내는 방법 경품회사 등 주체와 개최 장소를 알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 스폰서를 할 때 이제 노출되는 게 MVC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스폰서 권리가 없는데도 마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죠. 갑자기 이제 삼성 갤럭시가 이제 그 스폰서로 되는데 애플에서 애플워치를 이제 일반 그 막 선수들이 나누면서 애플워치를 차고 뛰는 장면 나오니까 협찬사가 아닌데도 마치 광고가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8번 극장판 영화와 달리 감독의 연출을 지어맞게 재편집한 감독판 영화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실은 이게 감독판이라 그래서 알고 있고 완전히 다시 이제 손바산 리마스터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감독판 영화로서 재편집한 건 리덕스 필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줄어드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네, 9번 다음 민주주의와 관련된 영화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지금 했었을 때 다양한 거 지금 나타나지만 데마고그 여론 알아보기 관측 수단이 아니라 데마고그는 일종의 그 예, 우매한 대중이에요. 중우 정치에 대한 어떤 사례로서 신종 새롭게 나타난 중우 정치의 특징이고 레임덕은 임기 말에 이제 갑자기 이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고 러글럴링 이게에서 정치적 침묵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 게리맨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유리하게 바꾸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1번이죠. 10번 다음 설명하는 원칙 범죄가 성립된 처벌하기 위해서 미리 성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 있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다른 원칙들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꼭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크 시대 가장 성행했던 종교적 색채를 띠는 성악곡은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아시죠? 이거 절대 종교적인 거 아니고 레가토 방식이라고 해서 유연하게 치는 걸 이야기하고 레퀴엠, 종교적 색채를 띠는 건 맞는데 이게 장례식장에 일어나는 굉장히 중압감 있는 주구니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차르트에서 이제 모차르트 조지 살리에리 레퀴엠 굉장히 유명하죠. 칸타타가 바로 바로크 시대에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악곡에 대한 스토리죠. 12번 컴퓨터 장치에 대한 설명드리는 USB 휘발성 메모리 장치다. USB는 바로 뭐 저장 장치 여러분 많이 쓰죠. 플래시 메모리에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램 주기억 장치. 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램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전원이 없어지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램이 넓을수록 기억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CPU 중앙 처리 장치 갖고 펌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메인보드 상태에서 이걸 다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서 1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금관악기로 분류되지 않는 성악기 튜바, 플루트, 트럼펫, 유포니엄 나왔어요. 여기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게 유포니엄이라는 거 처음 보셨을 거고요. 튜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금관악기에서 가장 왕이죠. 제일 큰 악이고요. 트럼펫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할 겁니다. 이제 불러서 세 개로 이제 형성되는 거
트럼본은 뺐다 넣었다 하는데 플루트는 못가 낮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번 로마자 표기 잘못 작져진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써져 있는 거 많이 보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의정부, 경복궁, 지편전 나왔는데 이 성리산 할 때요. 기억할 때 이 속리산 할 때 발음할 때 리하고 속하고 기억하고 리으면서 자음동안 연어서 앞에 게 이응으로 발음되잖아. 그럼 이응으로 되니까 속리산 할 때 K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NG로 이제 표기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속리산에서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드 패리티 기준이 되는 발전 방식입니다. 그리드 패리티 일반적으로 그리디라는 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화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을 때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이걸 만드는 거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지금 같은 경우는 효율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 화력 발전에 투자하는 거와 같아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기준이 1번의 화력 발전. 대부분 다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미추칠 내용이 맞춤법이 틀린 것은 미출이 지금 빠졌는데 가까워진다 보이죠? 가까워진다라고 했었을 때 가까워진다 맞고요. 사장님께서 앞 가름마 할 때 가르마 미음 빠지고요. 나는 그가 가든지 오든지 가던지 오든지가 같은지 오든지 맞고요. 다음 째 강남콩이 아니라 강낭콩 이응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뭐 맞춤법 문제도 가끔씩 등장하는 거니까 또 한글날 지금 10월에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슈로 된 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한 시사긴 하지만 이게 면접에서 쓰일 거고 시사 문제로 나온 거가 좀 차별화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사라는 것들이 반드시 지금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음 달에 보기로 하죠.